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 정리를 하다가 예전에 한창 영어 공부에 매달리던 시절 만들었던 단어장을 찾았거든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제가 직접 공부했던 단어장 내용을 공개하고 제가 영어 독학을 하면서 특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단어 공부 방법 몇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수첩은 제가 출판 번역가를 준비하면서 독학의 영어 공부를 하던 시절에 직접 만들고 활용했던 단어장입니다. 얼핏 봐도 좀 일반적인 단어장이랑은 구성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죠? 군데군데 그림도 보이고,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방법대로 단어들을 연결해 놓은 결과물이에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공부를 하거나 또 번역 스터디를 하면서 어휘력은 좀 많이 좋다는 평을 들었던 편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한 결과 제 영어 실력은 스스로도 느낄 만큼 많이 향상이 됐었고, 또 번역가로 일하는 지금도 그 시절에 익힌 어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프로 번역가를 지망하면서 만든 버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장의 원리만큼은 영어 학습 레벨이 이보다 훨씬 낮으신 분들, 가령 중급이나 초급 학습자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효과적인 영어 단어 공부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단어 공부 꿀팁은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두 번째는 개념과 영단어를 직접 연결해서 공부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꿀팁,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수능이나 토익에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들부터 우선순위대로 암기하라고 배우죠. 하지만 이렇게 영어 단어를 책에 써 있는 대로만 1차원적으로 외우다 보면 제대로 된 회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는 디테일한 단어들을 아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몸의 신체 부위와 연관된 단어들일 텐데요. 영어 왕초보분들이라고 해도 eyes, ears, nose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이라면 shoulders, ankles, knees 이런 단어들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단어들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ighs, wrists, shins, knuckles, limbs, armpits, calves, navel. 여러분이 영어를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게 아니라면 모르는 단어가 꽤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단어들의 우리말 뜻은 사실 굉장히 쉽죠. 배꼽이나 정강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영어를 공부해 놓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도 모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원어민들과의 일상 회화에서는 무슨 토익 영단어, 수능 영단어 이런 것들보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어딜 다쳐서 병원에라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어휘들을 모른다면 애초에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설명할 수조차 없겠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책이나 단어장에서 본 단어를 달랑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알게 된 단어 하나에서 연상할 수 있는 관련 어휘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휘력이 정말 부쩍 늘어나요. 실제로 저는 단어장을 만들 때 같은 카테고리의 단어들을 최대한 자세히 찾아보고 한데 묶어서 통째로 공부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시면 영어 원서를 보거나 미드 대본을 보실 때 예전에 비해 아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건 100% 제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가능한 한 한국어를 쓰지 않고 개념과 영단어를 직접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외국인 학습자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거치는 단계가 총 3단계라고 해요. 가장 먼저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서야 그 우리말로 생각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일일이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언어의 기본적인 틀이 한국어에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전환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통역사가 아닌 이상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어를 익히는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한국어를 배제하고 특정한 개념과 영어 어휘를 1대1로 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예로 들었던 신체 부위 관련 단어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원어민 친구에게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고 쳤을 때, 눈이 영어로 뭐지? 눈은 아이잖아. 이런 식의 번역 단계를 거치게 되면 대화가 너무 지연되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콩글리시가 튀어나올 확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하지만 애초에 이 대상, 이 신체 부위 자체를 eyes라고 알아두면 굳이 눈이라는 우리말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도 회화를 하면서 이 눈의 이미지와 함께 자연스럽게 eyes라는 표현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식의 직접적인 연상이 마음처럼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림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셨던 제 단어장에도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스케치와 함께 그 개념과 관련된 단어들을 옆에 쭉 적어보세요. 신체 부위 관련 단어들을 외운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절대 사전을 아예 찾지 말라거나 한국어 뜻을 아예 찾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원어민 과외 선생님이 24시간 붙어 있지 않은 이상 어떤 단어든 최초에 한 번은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일단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급적이면 번역을 하지 마시고 개념과 영단어를 1대1로 연결하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림이 없이도 어떤 행위나 대상을 영어로 연상하는 게 조금씩 가능해지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영어로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도기에 어떤 일을 겪으실 수 있냐면 특정한 단어가 영어로만 생각나고 우리말로는 생각이 안 나는 희한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있잖아, earlobes. 이거 우리말로 뭐지?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날이 온다면 한국어 번역 없이 개념과 영어를 그대로 매칭시키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조금은 뿌듯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과도기 이야기도 전부 제 경험담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 공부법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험 점수를 높이는데 최적화된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진짜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영어로 원서를 읽고 내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